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 구단 오양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궁지에 몰린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재명이 왜 궁지에 몰렸느냐? 바로 이재명 밑에 있던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아주 중형을 받았어요.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검찰의 술판 회유라던가 검찰의 증거 조작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화영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와는 정말 반대되게 아주 중형의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재판부에서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뭐 반대로 이화영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김성태가 제출한 증거물이라던가 그리고 증언의 상세한 내용들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 사진도 그렇고 이게 영상도 남아있죠. 영상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도 제출을 했어요. 이 김성태가.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화영의 진술보다는 김성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게다가 이재명에게는 범행 동기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대체 무슨 범행 동기인가? 바로 2018년도에 있었던 10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었어요. 이 1차, 2차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갔다 오고 3차 회담에서는 특별수행원으로 여러 직군의 사람들을 데려갔었는데 뭐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이런 사람들은 좌파 정당의 대표들이니까 데려갔고 거기에다가 박원순과 최문순도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안 데려간 거죠. 대체 이재명은 왜 안 데려갔을까? 최문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애초에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데려가는 게 맞죠. 그런데 박원순을 데려갈 거라면 경기도와 북한 황해도는 접경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도 데려가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데려가는 게 그림상 맞는 건데 이재명은 안 데려가고 박원순은 데려갔단 말이죠. 게다가 연예인 중에서 문재인 지지를 했었던 이 김영석도 얘도 갔어. 나도 가는데 너 못 가니 재명아?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강원도는 데려가고 경기도는 왜 뺐나? 똑같은 접경 지역이 있는 지역인데 왜 뺐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선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선만 하면 우리나라는 사이가 다 틀어지잖아요. 원팀 외쳤지만 결국 네거티브된 민주당 경선. 이렇게 선거가 시작이 되면 일단 내가 후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막 하는 말이에요. 백분 토론에서 문재인, 안희정과 네거티브 공방, MBC 작심 발언 눈길 이렇게 대선에서 안희정, 문재인, 이재명 뭐 이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겠죠. 근데 거기서 자신과 설전을 벌인 후보들 모두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그리고 요 사람들을 다 제끼고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을 낙점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박원순을 데려갔겠죠. 그리고 이재명도 경선 당시에 문재인과 법인세 논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딴지거는 요놈들보다는 자기한테 딴지건 적이 없는 박원순이 더 보기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데려가고 안희정은 뭐 찍혀 나갔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 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도 나중에 똑같은 짓을 하긴 했어. 경선에서 이재명과 맞섰던 이낙연과 박용진을 다 찍어냈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네거티브를 했다가 아예 당을 나가버렸고 그리고 박용진도 공천에서 배제가 됐어요. 이낙연이야 뭐 워낙에 대놓고 대장동은 내가 퍼뜨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럴 만한데 그런데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제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를 뭐 국회의원 공천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결국 이재명은 박용진을 끝끝내 외면했어요. 아무튼지간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왕따시킨 문재인에 대해서 정부, 중앙정부가 아니어도 경기도는 자체 대북 사업을 통해서 북한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네. 북한에 가겠다. 그래서 그때 못 갔던 방북 그림을 나 혼자 그려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재명도 자신의 끝을 직감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화영 선고 전까지는 검찰에 대해서 엄청 공격했잖아요. 뭐 검찰이 술판 회유를 했냐느니 이화영의 말이 100% 사실로 보인다느니 검찰이 뭐 신작 소설을 썼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화영의 선고 이후에는 재판부와 언론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이다. 언론이 검찰이 써준 내용을 애완견처럼 써내기만 하고
검증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주민은 이화영 재판부에 이재명 재판을 맡긴다? 이것은 재판부의 결론이 정해진 것 같다. 재판부가 썩었다. 이재명한테 유죄를 선고할 사람을 골라서 재판부에 할당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안부수의 재판 결과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 안부수가 누구냐? 요 사진상에서 이 맨 왼쪽에 찍힌 사람이 안부수인데 이 사람이 아태협력회장?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측과 접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안 회장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의 친분으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사내 이사로 영입, 그리고 아태협은 쌍방울과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니까 이 안부수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이 북측 인사를 만났고 쌍방울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줬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부수의 혐의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횡령 혐의가 있고 그리고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사내이사로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경기도와는 무관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안부수가 경기도와도 대북 사업을 같이 벌인 전력이 있기는 해. 하지만 쌍방울과 안부수 그리고 경기도와 안부수 이렇게 각각 연결돼 있지 쌍방울과 경기도가 연결돼 있다는 고리는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바로 김성태의 도피 때문에 그래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2022년 11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에 검거가 돼서 11월 말에 기소가 됐는데 이때에는 김성태가 한국에 없었어요. 김성태는 해외 도피 중이었어. 김성태가 언제 도피를 했느냐?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에 도피를 한 거니까 이 안부수를 잡아들인 시점에서는 이 김성태에게 진술을 들어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가 왜 북한에다가 돈을 줬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기였어요. 즉 안부수가 기소됐던 당시에는 김성태에게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부수에 대한 혐의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사내이사로서 나노스의 주가 부양 때문에 혹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만 돈을 건넨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재명은 본인도 잘 알지만 할 말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쌍방울 대북 송금이 희대 조작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부수가 북한에 돈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는 안부수가 쌍방울을 위해서 돈을 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이화영의 재판 결과로 봐서는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돈을 준 것은 쌍방울 때문이 아니라 경기도 때문에 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안부수 사건에 대한 판단과 이화영 사건에 대한 판단이 원래는 한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왜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냐, 이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안부수의 공소장은 이미 변경이 돼버렸어요.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이 이 회명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주 잘 알 거예요. 이미 안부수의 공소장이 나간 시점에서 김성태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기소를 했고, 그 기소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것이고, 항소 공소장에서는 이미 변경이 완료된 내용인데 이재명은 그걸 다 잘라버리고 결론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그런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으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대표 연임으로 방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금 만약에 자기의 유죄가 추정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주당 내에 권력 기반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당대표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대표직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방탄을 해줄까요? 물론 지금 찐명들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겠지만, 아니 비밀 투표를 했을 때 저번처럼 또 누군가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저렇게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7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당대표를 연임을 한 이후에 또 대응을 해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의 소설에 따른 기소였고 재판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밖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죠.
과연 이재명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즐거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